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하게 사주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 같습니다. 대설이고, 원래 뭐 대설이면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수업한 날은 엄청 춥지만 오늘은 그렇게 추운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수가 오고 오면 이제 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뭔 날입니까? 경술날입니다. 그럼 뭐 오늘 같은 날은 좀 조심해야 돼요. 구성수 오후에다가 경술날이면 사고 같은 거 일어날 수 있는 시기고,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사고,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구성수가 6이었고, 저는 의외로 이제 구성수에 이제 좀 민감한데, 오전부터 힘들어서 오후 한 2-3시까지 좀 힘들어서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그래요. 저는 이제 하여튼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이제 그런 날인 것 같기도 해요. 어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목요일 날은 가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참 재밌는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 그러나요? 봉종암, 통도사, 그 전주에 여러 곳을 절을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저도 절을 갔다 오고 그랬기 때문에 사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절에서 느낀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 하여튼 뭐 웃으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오시는 분들이 절에 대한 이야기, 절에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그런 기운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고, 뭐 자기가 느낀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이제 뭐 절을 통도사, 저 지방의 봉점암, 뭐 통도사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다고 해요. 이번 주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젠가 강릉 낙가사라고 그러는 낙가사 이야기도 해줬어요. 낙가사도 제가 안 가봤는데 앞에 물도, 강릉이니까 물도 있는 것 같고 산도 괜찮은 것 같고 뒷산도 포근하게 앉아 있는 것 같고 낙가사도 괜찮은 절인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이번 주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수업을 할 때, 이번 주 수업을 할 때 재밌는 주제거리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원래 어제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 몸이 너무 좀 피곤해가지고 못 갔죠. 저를 정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오늘은 수업은 다 이제 들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수업 내용 중에는 깜짝 놀란 게 이제 연월반 볼 때 연반하고 월반하고 이제 돌렸을 때의 사건사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는데, 월반을 내가 돌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평관 7사루님에도 불구하고 구성수로 봤을 땐 상당히 유리한 어떤 운기였고, 어떤 좋은 기회, 뭐 문서운, 뭐 때에 따라서는 공부운,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이제 본명성에 대한 어떤 도움은 이런 거가 있었던 운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유정한 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구성으로 보느냐 육친으로 보느냐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잠깐 왔었어요. 그런 것 같고, 이제 정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는 이제 우리가 촛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화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정화는 중요한 거는 이제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 철학, 역학 이런 걸 하면 좋다라는 것이 주 포인트인 것 같고, 정유는 보통 제가 이제 천국의 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상담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정화는 가까이 보면 뜨겁기 때문에, 멀리 보면 착한데 가까이 보면 뜨겁다 그래가지고 착해 보이는데 실전 가보면 상당히 강한 어떤 기운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화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촛불, 기도하는 여자, 또 기도하는 남자, 또는 가로등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약간 외롭다 이런 뜻이 있고,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가로등이 뭐야, 이렇게 딱 있으니까 고독하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병정일주들 같은 다른 오행에 비해서 병정일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정화 입장 속에서 이제 개수를 이제 평관으로 보는데, 이게 평관으로 보지 말고 물상적으로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정화가 뭐냐면 달이고 촛불이고 별인데 이슬비가 내리면 자기 능력을 못하니까 좀 문제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서 평관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 병화 입장 속에서는 이제 관성에 대해서 또 특히나 상당히 유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때로는 뭐냐면 이기려고 든다 이런 기질도 상당히 강해서 대립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정미나 병호일주들 같은 경우는 극단을 잘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신약하면 이제 비뇨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건 많이 했고, 일주에 대해서 이제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예 뭐 이런 일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고, 정화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인성인데, 왜냐하면 정화가 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촛불은 심지가 꺼지면 안 됩니다. 심지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의 유덕을 아니면 그 조상들의 유덕을 아니면 공부를 꼭 해야만 자기 노릇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노릇을 하면, 정화는 그 촛불의 심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꼭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구성수 8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구성수 8은 뭐냐면, 원래는 변동인데 원래 분리의 뜻이 있다. 분리, 종말의 뜻도 있다. 끝난다는 뜻이 있다. 단절, 변화, 폭발이라는 뜻이 있고, 해자축의 임묘진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 있고, 8이라는 의미가 토기 때문에 쌓는다는 뜻이 있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에서 양으로 변합니다 라고 해서 급격한 변동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는 특별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제가 이제 오행적인 부분으로 이제 좌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한 거는 그냥 논리적인 개념으로, 만약 공궁을 동해했다라는 개념 속에서 진궁에 동해했다, 그 동해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원년이 오면 사유축생은 연살이 옵니다. 연살이 오면 기륭이 갈리는 시기입니다. 기륭이 갈리는 시기고 변화의 시기고, 모든 일이 좀 늦어지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일을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작은 망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있어서 건강이나 이성운에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집수리나 집수리, 사업 시작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살이 되면 자기를 드러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멀리 알리는 거, 나를 표면상에, 그러니까 이궁에 있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알리는 노릇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홍보, 선전, 알리는 일을 이런 거를 해보면 후일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축생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제 이제 낙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낙가사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 중인데, 이거 참 지난 내가 수업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 우리나라가 좋긴 한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려면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안 하면 서서 가야 되는 고충이 있어가지고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낙가사가 좋다고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낙가사 좋은 것 같아요, 저를. 그리고 인호술생입니다. 인호술생들은 뭐가 오냐면 장성이 오는 것 같아요. 장성이 오면 뭐냐면 내가 주인이란 뜻이야. 최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어떤 일이냐, 일을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장성에는 또 잘못하면 어떤 게 있냐, 관제 구솔이 생길 수 있고 건강상의 징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단 사주 구조상 구조가 좋으면 일추월장이라는 걸 했어요. 크게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다라고, 인호술이 여자다라고 하면, 장성이라고 하면 이성운이 조금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이 남들 눈에 뜨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운이 급작스럽게 올 수 있다. 이성운이 뭐 온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연도 글자가 오면 이성운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병호생 같은 경우, 병호생이 병호년이 오면 사실은 뭐냐면 이성운이 올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호술생들은 관제 구설, 시비가 올 수 있고 건강 조심해야 되고, 단 좋을 때는 일추월장한다라고 얘기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건강 조심하는데 하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해묘미생들은 육해갑니다. 육해는 작은 내 목숨집을 갖고 있는 패턴인데, 이때 작은 사고 있고, 이때 해묘미는 삼재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삼재운에는 이제 일반 명리하는 사람들은 삼재를 그렇게 좋게 안 보기도 하는데, 저 역시 일반 명리하는 분들은 이제 삼재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역시 삼재를 꼭 신경 쓰는 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재운에는 결혼하지 마라, 큰 사업 벌이지 마라, 삼재운에 결혼하면 반드시 이혼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있냐, 신고를 하지 마라, 언제까지, 삼재가 끝날 때까지 신고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진생입니다. 신자진생입니다 라고 하면, 신자진상은 제살운입니다. 제살이라는 개념은 행운에서 예를 들어서 제살운에서 행운이라고 하면 운에서 지지를 충하거나 형하는 시기가 되면, 이때는 약간 명예 구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때는 상관성이 이제 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인 마음 속에서 시야를 보니까 일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트레스는 많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수도 있고, 하던 사업을 엎으려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무자달이 이제 내일모레가 무자달 같은데 아직 글자가 안 바뀌었는데 이제 무자달 아직 지금 12월인데 무자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7일부터 오늘부터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무자달이 되는데 중궁에 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궁에 일이 들어오면 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중궁에 일이 들어오면 일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이 생기냐? 비밀사, 애정사, 구설, 넘어가면 자식 문제, 부하 문제로 곤욕스러운 세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성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일의 영향을 중궁에 일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의 영향을 받아서 비밀사, 애정사, 구설, 잘못하면 부하 사람, 아랫 사람 문제로 골아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구성수 이게 감궁입니다. 그래서 감궁에 떨어졌다는 부분은 묵었던 문제가 드러나거나 오래된 문제로 망신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성수 6 같은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위학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방위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가 이제 왕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걸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의 개념도 고민해 봐야 되는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사치는 보통 이게 이제 맥입니다. 맥 어떤 줄기 맥이라서 가지고 맥이랑은 물줄기 맥입니다. 일사치라는 개념은 집안의 배경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맥, 물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물론 일사칠들은 어디 많이 가면 좋냐면 좋은 물이 흐르는 곳에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물이 있는 곳에 가면 유정하다. 그거는 사주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행통변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369는 뭐냐? 369는 정신세계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세계로. 그럼 명산에 기도하라. 법 문제 같은 거 생기면 그냥 포기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369 뭐라고요? 정신세계로 살아. 그럼 스님이란데 그냥 돌중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 기도 많이 하세요. 업보 닦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명산에 기도하고 수양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가 가능합니다. 258은 토입니다. 그냥 시골입니다. 땅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시골 사세요. 땅에 사세요.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는 샘물의 흙이고 5는 평지의 흙이에요. 8은 산의 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공기 좋은 시골에 살면 좋다. 근데 이게 썩으면 만약 흙이 썩는다 라고 하면 좋은 흙으로 바꿔준다. 아니면 소금으로 정화한다. 수트로 정화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 258들은 그 주겸 있잖아요. 주겸이라는 소금 있잖아요. 간혹 소금을 간혹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명성 4를 봅시다. 본명성 4는 대궁 자체 7이 와 있습니다. 그럼 7인데 연반에서 8이 깨졌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서 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돈 문제로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집안 간에 돈 문제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명성 5는 6문제입니다. 본명성 6 그러면 법 문제인데 아랫사람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아랫사람 문제, 자식 문제로 인해서 법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설이 생길 수 있다. 관제 구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였습니다.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입니다.